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의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소식을 일로나의 시선에서 저의 최선으로 모아봤습니다. 일로나 뉴스와 엑스맨 토크 시작합니다. 테슬라가 북미와 유럽에서 주력 제품인 모델 Y 가격을 소폭 인상한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16일 유럽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X 계정에 모델 Y 가격이 오는 22일부터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 인상폭은 약 2,0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0만 원이라고 회사 측은 덧붙였는데요. 전기차 전문 매체 테슬라 라티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서 모델 Y 중 가장 저렴한 후륜구동 제품의 시작가는 44,99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25만 원 수준입니다. 테슬라는 전날 북미에서도 모델 Y의 모든 트림 가격을 오늘 4월 1일부터 $1,000, 약 130만 원씩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달 1일에도 모델 Y 후륜 구동과 롱레인지 트림 가격을 각각 43,990달러, 약 5,859만 원, 48,990달러, 약 6,525만 원으로 $1,000씩 인상한 바 있습니다. 또 한편 11일 월가에서는 뉴욕 증시 주요 종목에 대해 여러 가지 투자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올해 주가가 폭락한 테슬라에 대해서는 비교적 괜찮은 평가가 나왔고, 월가 대형 투자 자문사 에어코비 ISI의 분석가들은 최근 테슬라의 텍사스 오스틴 기가팩토리를 방문했다면서 공장을 직접 견학하고 사이버 트럭과 모델 3 하이랜드를 시승해 본 결과 이전보다 테슬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경험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테슬라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은 팬이 안 될 수가 없나 봅니다. 월가에서도 직접 모델 3 하이랜드를 경험해 본 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네요. 경남도에서 테슬라 모델 3 분해했다는 소식입니다. 경남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시장 진출 지원을 돕기 위해 13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전기 수소차 분해 부품 전시 세미나와 자동차 부품 기업 지원 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기차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테슬라의 모델 3를 테어다운했습니다. 테어다운은 선진 기술을 가진 차종의 구성 파악을 위해 차량을 분해 분석해 신차 개발에 참고하는 기법이죠. 차량 구조와 부품 성능 평가를 발표해 도내 부품 기업이 미래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부품 개발 설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주력 산업과장은 전기 동력차 판매 비중 확대로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미래차 분야로 사업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부품 기업의 기술 개발 등 지원 확대와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해소를 추진하여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3를 분해했다? 저도 요즘 부쩍 테슬라 차량에 대해 전문적으로 너무나 알고 싶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테슬라 안에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존의 차량과 어떠한 메커니즘이 다른 것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구독자님들 중에서 테슬라 관련 전문 기술 내용을 재미있게 알려주실 분 일로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대해 빠져들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델 3 관련 재밌는 소식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멕시코시티 로마 로르테 거대한 석조 두상이 테슬라 차량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보기 드문 조합이라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설이 돌았지만 한 멕시코 예술가의 설치 작품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예술가의 이름은 차비스 마르몰, 약 9톤 무게의 올맥 두상 복제품을 만들어 테슬라 모델 3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올맥 두상은 문화의 뿌리로 테슬라 차량은 자본주의 산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차비스 마르몰은 정체성과 사회 문제를 주로 다뤄왔다고 합니다.
현대 미술의 세계는 오묘합니다. 저 비싼 차를, 저 차를 사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제 솔직한 마음인데요. 저는 아직 예술 작품을 전부 이해하는 데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허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술 작품도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 수준이 첨예하게 엇갈리는데요. 자본주의 세상에 대한 비판인가요? 좀 더 자세한 작가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13일 정전 사태를 겪고 한 주 만에 가동을 재개한 독일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낮 12시께 독일 브란데부르크주 구린하이드에 있는 기가 테슬라에서 아들 XACA 트레블을 안고 직원을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Because nothing can stop us. 현지 언론에 따르면 머스크는 환경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언급하며 테슬라는 지구를 위해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독일 끝내준다라고 말했고 직원들은 일론을 연호했다고 독일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테슬라의 세미 전기 트럭이 앞으로 미국 외에 독일에 있는 기가팩토리 4에서도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또한 테슬라 세미 트럭을 이 공장에서 만드는 것은 충분히 말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미 트럭은 현재 네바다주에 있는 기가팩토리 1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향후 독일에서도 조립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가팩토리 4에서는 유럽항 모델 Y만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방화로 보이는 화재로 조업이 중단됐던 기가팩토리 4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독일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단체가 불을 지르다니. 지역 주민들이 공장 확장을 위해 숲의 나무들을 베는 것을 강력히 반발하며 환경단체에서 반대 시위까지 있었고 방화까지 이어졌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멍청한 환경 테러리스트거나 좋은 환경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화석연료 차량이 아닌 전기 자동차 생산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멍청한 짓이라고 강조했던 바 있습니다. 화석연료로 환경을 파괴하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인 전기차.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가팩토리 공장 부지. 공장을 짓기 위해 많은 숲과 나무들이 희생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가요? 이것이 문제로다인가요? 항상 짙은 빛이 있으면 짙은 어둠이 있는 법이죠. 이러한 양가적인 입장을 해결할 명쾌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더 나은 선택만 있는 법이죠. 이러한 묵직한 소식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별로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사를 준비하면서 일론 머스크 베이비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베이비는 참 좋겠다. 아빠가 일론 머스크여서 이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무등을 태우고 마이크 들고 연설하는 모습, 어릴 때부터 살아있는 경영 수업을 하고 있구나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 드림 이뤄줄 스페이스X입니다. 이번 주는 빼놓을 수 없는 소식인데요. 스페이스X는 14일 오전 8시 28분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을 발사했습니다. 스타쉽은 시속 26,000km가 넘는 속도로 고도 200km 이상의 우주 지구 궤도를 도달했습니다. 펠컨 9이 지구 저궤도에 23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하며 X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후 이로써 23개 스타링크 위성 배치 확정됐다고 X를 통해 직접 소식 알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페이스X가 미국 정보기관과 기밀 계약을 체결하고 스파이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군사용 위성 서비스 스타쉴드 사업부는 2021년 미 정보기관인
국가 정찰국과 18억 달러, 약 2조 4천억 원의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백 개의 스파이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미국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잠재적인 표적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로이터는 머스크의 우주회사와 미국 정부 국가안보기관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2020년 이후 약 12개월의 시제품 위성이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은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다양하며 탄력적인 우주 기반 정보 감시 및 정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이 뉴스 내용 팩트인가요? 아직 일론 머스크 X에 자세하게 언급이 안 되어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이미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기록되고 감시 아래 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발생하게 되죠. 부디 역기능을 잘 해결해서 미래에는 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미래 최첨단이 함께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면 전부인 경제적 자유를 잃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는 삶? 아니면 약간의 옛날식 아날로그 감성이 공존하는? 저는 살기 좋은 세상이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졌으면 합니다. 기술은 발달하지만 그래도 낭만이 있는 세상 꿈꿔봅니다. 이상 일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편 11일 월가에서는 뉴욕 증시 주요 종목이 또 한 편 부탁할게요. 멕시코시티 로마 로르테 죄송해요. 그 한 주 만에 가동을 개최한 네. 트래블을 안고 왜요? 나 안 틀렸어. 안 틀렸어. 방화로 보이는 화재에 다시 할게요. 네. 공장을 짓기 위해 많은 숲과 나무들이 희생하는 것을 다시 갈게요. 국가 보안 기관의 관계가 다시 갈게요. 로이터는 엄청 어려운데. 멘트가 너무 어렵죠. 막 독일 특히 지명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독일 언어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일로나 뉴스 하면서 트라우마가 생겼잖아. 영어 트라우마. 제가 평소에 영어 그렇게 잘 안 들리는데 딱 영어를 조금 더 발음을 잘해야겠다라는 이 압박감이 있나 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